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올해 안에 반드시 증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 보유세라고 하죠. 재산세나 종부세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OECD 주요국 2016년도 대비 2020년도 부동산 보유세 증감 현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7.8% 상승했습니다. 카나다는 8.6% 상승했습니다. 독일은 10.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요, 14.4%가 상승했는데요.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50.5%나 폭등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세목별로 세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대비 2020년도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요, 23조 5천억 원에서 29조 6천억 원으로 26%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는요, 7조 1천억 원에서 9조 8천억 원, 38%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뜨거운 감자죠. 1조 6천억 원에서 3조 9천억 원으로 무려 143%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GDP 대비 자산세는요, 한국이 1위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3.976%가 되고요. 그 다음에 OECD 평균은 1.6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거래세 있죠? 양도세 같은 경우죠. 이것도 2.395%로 OECD 1위입니다. 그리고 자산세 전체가 3.976%라고 하는 것은요, OECD 평균 대비해서 무려 2.46배나 높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부터 또 올린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올릴까요? 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내거든요. 그 부과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 시가가 아니라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공시가격 내지 기준시가 아니면은요,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시가 표준액은요, 시가 대비해서 60% 정도 내외로 아주 낮게 형성됐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이 좀 덜하거든요.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이렇게 낮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취득세를 부담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증여했을 때 아파트 증여가액을요, 공시가격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20억 원이다. 그랬을 때 취득세는 8천만 원이 나옵니다. 4%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시가를 평가한다. 시가는 30억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1억 2천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따라서 시가로 평가한다면 4천만 원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2023년도부터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요, 이제 취득세를 더 부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취득세 부과 기준이요, 시가 표준액에서 시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 근거는 이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요, 2021년도 지방세입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에서 2023년도부터 매매 등 유상 취득분에 대해서 실거래가, 증여 등 무상 취득에 대해서 시가 인정액, 시가 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 매매가액 등을 말하는데요. 결국 뭐냐면 시가로 과세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부터 부동산을 증여할 때 취득세가 좀 바뀌게 되죠? 결국 뭐냐면요. 취득세율은 그대로입니다. 4.0%지만은요. 부과 기준이 다르죠. 바로 아파트 공시가격 현행 18억이다 그러면 7,200만 원인데요. 2023년도부터는요. 그 공시가격 18억 아파트가 시가가 30억 원이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결국 추가 부담액은요. 똑같은 아파트를 증여함에 있어서 내년도에 하면 4,800만 원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바로 증여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결국 최고 세율 13.4%를 물게 되는데요. 현행은 아파트 공시가격이 18억이다. 그러면요, 2억 4,120만 원인데 2023년도에 만약에 아파트 시가 30억짜리를 증여했다. 그러면요, 4억 200만 원이 됩니다. 결국 얼마냐면요, 추가 부담액이 1억 6,080만 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라면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한시라도 빨리 증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괴리가 큰 부동산을 먼저 증여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증여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취득세 절세 전략은 바로 시간과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취득세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보니까요. 나중에 취득세가 내려갔을 때 증여하면 어떨까 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백년 하청이다. 결국요. 100년 동안 기다려봤자 황하의 강은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증여하는 이유는요, 취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죠. 뭐냐면요, 소득세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소득세죠. 그 다음에 종부세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데요. 바로 종부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세도 절세할 수 있고요. 나중에는 결국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증여하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여 전략은 이렇게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자산, 왓이 되겠습니다. 어떤 자산을 순위에 맞춰서 먼저 증여할 것인가. 두 번째는요, 후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증여할 것인가. 한 사람한테 할 것인가, 여러 사람한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얼만큼, 하우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만큼 증여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느 때 할 것이냐, when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증여할 것인가, 일반 증여를 할 것인가, 부담부 증여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투자해서 1억 원 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절세는 다릅니다. 절세를 잘한다면요, 1억 원은 물론 10억 원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산가라면요, 투자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투자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런데 절세는 틀립니다. 절세는 확실한 현재와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그 세금 비용을 줄여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반드시 절세부터 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31년 동안 VIP 컨설팅 등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느꼈던 것을 보면요. 뭐 상속과 증여, 가업 승계, 투자 금융, 아니면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재무 설계 및 자산 관리 전반을 거쳐서 VIP 컨설팅을 3천여 차례 했습니다. 그 결과 빨리빨리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아니면 수백억 원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절세의 이론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기술이 아니고요. 바로 언제 하느냐, 지금 하느냐, 이것이 바로 절세의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2022년도 이내에 빨리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